자, 이 둘은 그냥 완전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하셔야 돼요. 좀 익숙하긴 합니다. 사실 완전히 낯설지는 않는데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1이라는 사실 이거 했니 안 했니? 안 했죠. 그리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이건 완전하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 보셔야 되고요. 뭔가 연산할 때 탄젠트에 대한 성질들은 거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탄젠트가 나왔을 때에는 전부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데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반지름 1이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점에, 임의의 점에 x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기로 했고 y 좌표는 사인 세타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서 대입하면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이 항상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은 빗변의 길이입니다. 코사인은 밑변이고 사인은 높이입니다. 자, 두 번째, 탄젠트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이 x의 증가량이 어서 와요? 코사인 세타, 은이구나? 네. 여기는 사인 세타예요.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의 정의 자체가 이 내용입니다. 사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상제관계라고 합니다. 이 제자가 나눌 제자거든요. 나눠가지고 서로 나눠져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상제관계로 하고요. 얘는 제곱관계를 하는데 나중에 삼각함수를 미적분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삼각함수를 더 배우거든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세 가지를 더 배우긴 하는데 사인의 역수의 삼각함수, 코사인의 역수의 삼각함수, 탄젠트의 역수의 삼각함수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제곱관계가 2개가 더 나오고요. 상제관계가 2개가 더 나옵니다. 근데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고1 과정에서는 딱 이 2개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어떤 연산을 처리해야 할 때 탄젠트는 전부 다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하면 좀 이쁘게 떨어지나 봐요. 그거 한번 보려고요. 얘는 순수하게 뭐 기하학적 의미를 다루자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뭐 할 거 있습니까? 이것이 간단히 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통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하시면 돼요. 자, 통분하면 선생님 식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괜찮지 않을까? 여기다가는 코사인을 곱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자는 코사인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다가는 1 사인을 곱해야 되니까, 1 플러스 사인을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분모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내비두고 항상 약분을 시킬 테니까 분자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분자를 전개하면 1 플러스 2 사인의 플러스 사인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눈에 확 띄어야 돼. 이거 얼마게? 네, 1이에요. 그래서 분자는 2에 더하기 2 사인 세타가 돼요. 1 더하기 1은 2고, 그쵸? 2 사인이 돼야 되고. 분모에, 와우, 1 플러스 사인이 있네. 약분이 되는 게 눈에 보이니? 네, 약분이 되어서 2만 남아서 완전히 깔끔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간단하게 못할 것 같아요. 끝. 간단하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코사인이 5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삼각비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삼각함수 또는 삼각비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하는 게 삼각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장이 된 게 삼각함수지 않습니까? 그쵸? 직각삼각형에서는 만약에 내가
두 변의 길이를 안다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저절로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두 변의 길이를 알면 하나의 삼각비를 내가 구할 수 있겠죠. 하나의 삼각비를 내가 알고 있으면요 나머지 변의 길이까지 알아서 나머지 삼각비도 모두 구할 수 있다예요. 나머지 삼각비도 모두 뭐하다고? 구할 수 있어요. 하나의 삼각비만 있으면 나머지 삼각비를 모두 내가 원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삼각비가 아니라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각이라고 하는 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 친구들은 뭐가 바뀌어버리죠? 부호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쵸? 이 부호만 사분면을 가지고 결정해주면 돼요. 자, 다시 이러한 유를 이렇게 삼각함수 값을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의 삼각함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나머지 삼각비의 절대값만 구합니다. 나머지 삼각비의 절대값만 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분면의 위치를 보고 동경의 위치라고 할까요? 동경의 위치를 보고 부호를 판단하는 겁니다. 부호만.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로 부호를 판단합니다.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삼각비의 절대값만 구해내는 겁니다. 어서 와라. 늦게 일어났구네. 자, 가볼게요. 그럼 코사인 가지고, 자, 첫 번째 단계부터 가볼게. 코사인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드세요. 5분의 3.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코사인을 가지고 5분의 3. 물론 이 변의 길이가 5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5K, 3K인데 상관없어요. 삼각비니까 비율만 알면 되니까. 되니? 여기 얼마나 되면 높이는? 4가 되겠네요. 그 여기에서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이냐면 절대값이 5분의 4. 탄젠트 세타의 절대값은 3분의 4.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가지고 4분면,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얘는 몇 사분면입니까?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니까 4사분면이야. 4사분면이면은 올, 사, 탄, 코사인만 양수죠. 코사인만 양수니까 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그래서 시계값 구할 수 있어요. 저 시계값은 사인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탄젠트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인데 방금 풀었던 문제는 그냥 다이렉트로 난 너 좋아해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왜 갑자기 깜짝 놀랐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넌지시 초콜릿 하나를 던져주고 가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삼각비 하나를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살짝 돌려서 알려주는 거지. 오케이? 자,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제가 날 좋아할 리가 없어. 나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신호가 오시면 글리라이트가 오시면은 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사인에 아침이라 그런 거야. 호응이 없네요. 자, 봅시다. 자, 양변을 뭐로 나눠야 되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돼요. 그게 뭐냐면 탄젠트죠. 잘 봐요. 양변을 코사인,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나올 때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 코사인분의 사인이 몇 분의 몇이 되니? 3분의 4. 자, 이게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를 알려준 거야.
3분의 4. 그럼 아까와 동일한 문제야. 이걸로 삼각함수 나머지 구하면 돼요. 3분의 4를 가지고 1단계 절대값부터 판단하자. 직각삼각형 3분의 4. 3분의 4. 나머지 변의 길이는 그러면 5. 그래서 사인은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 하지만 두 번째 뭐를 해야 되죠? 부호 판단해야 되죠? 맞아요? 부호 판단을 합시다. 그러면 몇 사분면이냐면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이면은 올사, 탄코, 탄젠트만 양수.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고 코사인 세타도 음수가 되겠네요.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7 나오겠습니다. 됐니? 똑같습니다. 2번 문제도. 2번 문제는 어디다 풀지? 위에다 풀어야겠다. 자, 2번도 똑같아요. 이거 사인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 식을 정리하면 분명히 사인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가보죠. 통분밖에 할 게 없네요. 1 플러스 사인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통분을 하시면 1 플러스 사인이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을 더해야 되고, 어서와라 필성. 요놈이 있으니까 1 플러스 사인을 더해야 됩니다. 곱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얘를 정리하니까 분모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2가 되는데 1 마이너스 사인은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을 이항시키면 얘가 코사인 제곱이네. 알랄라. 이렇게 되네요. 이 친구가 얼마이다? 2분의 5이다. 그러므로 크로스해서 곱하고 내리면 코사인의 제곱은 5분의 4. 이 코사인은 2, 4분면 각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4분면이 정해졌으니까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로 바로 갈게요. 삼각형을 만듭시다. 직각삼각형 5 루트 5분의 2 세타 루트 5분의 2 나머지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 그러면 사인 탄젠트 구할 수 있죠?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이고 얘가 몇 사분면이니까 2 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늦게 오시는 분 과제 검사를 못했는데 과제니? 됐습니다. 확인해보고 성성? 오늘 끝나고 좀 더 남았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내가 또 누구는 못했지? 네. 세민이 다 되니? 네, 이따 확인해볼게요. 자, 됐습니까 이건? 좋아요. 별게 없죠? 네, 실제로 별거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곱셈공식 변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곱셈공식 변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곱셈공식의 변형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1 때 열심히 외웠습니다. 열심히 외웠어. 곱셈공식의 변형, 한 2개짜리 곱셈공식의 변형은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두 수의 합을 하십니까? 혹시 두 수의 곱을 하십니까? 혹시 도를 하십니까? 아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듭제곱의 합들이에요. 거듭제곱의 합들.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 물론 홀수차항에서는 마이너스까지 포함이에요. 홀수차항에서는.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곱셈공식의 변형의 진짜 의미는요. 합과 곱을 알면 수학에서 합과 곱은 굉장히 중요해요.
합과 곱을 하면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의 의미예요. 수학에서 합과 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쵸?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합과 곱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배웠던 데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합과 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배웁니다. 언제냐면요, 정비례, 뭐 이렇게, 반비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반비례함수, 정비례함수. 정비례함수, 반비례함수가 이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합과 곱에 대해서 막 강요 받았다고 해야 되나? 뭐 엄청나게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은 또 근과 계수 관계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에서 합과 곱, 차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많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런데 그 두 가지만 알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나머지를 모두 다 구할 수 있다. 이거를 더 나아가서 정리를 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 중에 내가 몇 개를 알면, 두 개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가 변형이에요. 이해되니?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몇 개를 알면, 두 개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가 변형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아이를 내가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꿔서 잠깐만 써볼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꿔서 써보면요, 이미 우리는 얘를 알잖아. 그쵸? 알려주지 않아도 아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 중에서 몇 개만 알면, 원래 두 개를 알아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두 개를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나머지 것들 중에서 몇 개만 알면, 그러면 한 개만 알면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다 해요. 이해니? 이해됐어요? 왜? 제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한 개만 알려주고 나머지 다 물어봅니다. 한 개만 알려주고. 이해하겠니? 뭘 사용하면 돼요? 제곱의 합이 1이다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할 게 없다. 여기다 쓸게요. 오케이.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1이고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2분의 1이랍니다. 이렇게 된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보자. 내가 그리고 문제 하나 내줄게. 자, 사인 코사인 어떻게 구하니? 사인 코사인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너의 제곱에서 2 사인 코사인 빼는 거니까 대입만 시키면 돼요. 1은 이퀄 4분의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그러므로 얘를 계산 암산 빠라라 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3 나오게 될 거고, 차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면 되니? 4 사인 코사인을 빼면 되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아까 2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상한데? 잘못 썼구나. 사인 코사인이 얼마였지? 8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4분의 7이 될 것이고,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가 될 테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4분의 7의 양의 제곱근이 2분의 루트 7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세제곱짜리 10만 쓰고 갈게요. 어렵지 않죠 이거? 사인 플러스 코사인 곱셈 공식 변형, 합과 곱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3 사인 코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4제곱도 마찬가지지?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됐나요? 자, 선생님이 이거는 연습 문제 하나만 풀고 갈게요.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선생님이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바나나 우유 하나를 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나 이거 기대된다. 나 진짜 기대돼. 나 풀었으면 좋겠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잠시만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이거 풀 수 있을까? 2분의 5예요. 그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구하죠. 풀었으면 좋겠다.
풀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푼 사람. 진짜? 그래요? 잠시만요. 답. 정답자는 다 드릴게요. 8분의 20. 다른 정답. 다른 정답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건 정답이 아닙니다. 야, 바나나가 옆에, 야, 그 달콤한 바나나를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네. 뭐지, 이 아저씨, 이거? 내가 잘못 푼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8분의 뭐라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다음 기회. 얘는요,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필성이 말을 했지. 그러니?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이유를 이야기하면은 바나나가 갑니다. 네. 사인 플러스 코사인 그러네. 사인은 아무리 커도 1이죠. 사인 값은 아무리 커도 1이에요. 90도 제일 큰데 y좌표가 그러니까 원에서의 y좌표가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y좌표 중에 제일 큰 게 얼마예요? 1이에요. 코사인 중에 제일 큰 게 얼마입니까? 1이에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너무 커요. 2분 5라 됐어요. 불가능입니다. 저런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주고 싶었네요. 자. 자, 갈게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종종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저건 좀 어이없게 낸 거거든요. 저거는 진짜 어이없게 낸 거야. 저런 식으로는 안 되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값으로 이렇게 숫자만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면요. 존재하지 않는 값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정말 숫자만 바꾸다 보면 그래요. 네, 아쉽죠. 이든이 가자. 이렇게 나만 재밌었다. 자, 그 다음.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거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해놓고, 이런 삼각형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넓이 구하라 했다가, 괜히 밑변 곱하기 높이만 했다가 왕십만 당했다, 그 이야기. 자, 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합과 곱이 등장하는 곳은 역시 근과 계수와 관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여기에다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두근두근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당연히 근과 계수와 관계를 떠올려야 되겠고 그치? 이 아이의 두근두근이 사인과 코사인이면 이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될 것이고 5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아이의 곱은 뭐가 되고 5분의 k가 되니까 되니? 이 둘을 연립해서 k 값을 구하시오 라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제곱의 합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5분의 1이고요. 여기는 5분의 2k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25분의 24 마이너스 5분의 2k가 되고 5 곱하고 2 나누면 k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라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방금 풀었던 문제를 그냥 옷만 하나 입힌 겁니다. 옷 하나만 입혀준 거예요. 오케이. 본질적인 내용들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은 문제예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연습 문제는 스텝 1 정도까지 한번 풀어가 보시고요. 선생님이 필요하면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이제 본격적으로 좀만 그래도 워밍업 하고 갈까요? 시간 10분, 15분 남았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좀만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스텝 2에서 볼까요? 자, 요런 거 하나 봅시다. 네. 항상 성립하는 걸 고르시오. 그러니까 좌변을 정리해서 우변이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지. 자, 은희야, 요거. 좌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죠? 인수분해. 아, 그쵸? 인수분해를 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이 값은 1이니까 사라지고요. 얘는 그러면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어 있는데 우변의 목적지를 보니까 사인이 사라졌네요. 사인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써서 사인을 사라지게 했다는 거야. 사인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꿔서 써주시면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잠시만요. 잘못 썼구나 내가. 미안. 여기가 코사인에서 사인을 빼는 건데 난 사인에서 코사인을 뺐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 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가면 돼요. 이렇게. 네, 잘못했어요. 다시 먼저 써볼게요.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 좌변을 정리해서 우변이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한 3개짜리 그냥 일일이 하나씩 제곱해서 전개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이것과 이것의 제곱이라고 하고 한번 전개해 볼게요. 1의 제곱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1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눈에 보이니까 전개해야 될 것 같아. 전개하면은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의 제곱에 플러스 2 사인의 마이너스 2 코사인. 복잡해. 얘는 또 1이야.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2 사인의 마이너스 2 코사인. 일단 2로 묶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로 묶어보면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에 플러스 사인의 마이너스 코사인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되니? 이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하는 게 좀 불편하면은 거꾸로 얘를 전개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지 보면 돼요. 오케이? 인수분해가 불편하면 얘를 전개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전개하면은 1, 전개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맞고요. 마이너스 사인 틀렸고요. 플러스 사인 코사인 틀렸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전개해서 보는 게 여기 문제에서는 더 편해 보입니다. 1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 같지가 않습니다. 디귿번은 통분해야겠죠. 디귿번 통분. 그러면은 왼쪽에 항은 이제 1 마이너스 사인이고 오른쪽에 항은 1 플러스 사인이니까 얘를 통분해서 곱하면 코사인에 1 플러스 사인 1로 곱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에 1 마이너스 사인이 될 거고 이게 과연 탄젠트처럼 지금 간단하게 되는지 봅시다. 분모는요 이거 전개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거든요. 빨리 익숙해져야 돼.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은 코사인의 제곱이야. 그래서 분모가 코사인의 제곱이 돼. 분자를 전개하면 코사인의 코사인 사인에 마이너스 코사인에 플러스 코사인의 사인에 사라지고 2 코사인 사인이 되는데 코사인은 약분되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이거 뭐였죠? 탄젠트. 그래서 디귿번이 맞네요. 이해되나요?
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189번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놔두고요. 191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1번은 합하고 곱이 같답니다. 사인 플러스 코사인 합하고 곱이 같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없는데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당연히 우리는 곱셈고시 변형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곱셈고시 변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사인 코사인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울 수 있네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그래서 여기는 조합에는 1이 되고요. 이 친구를 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바꾸면 그냥 얘는 사인 코사인의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에요.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맞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근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0이니까 자 박근혜 공식에 의해서 사인 코사인은 A분의 필요 없네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하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은 1 플러스 루트 2일까요? 1 마이너스 루트 2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까 선생님이 잠깐 뭐 한명 팔았던 그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사인은 아무리 커도 1이에요. 코사인도 아무리 커도 1이죠. 둘이 곱했을 때 최대값이 1이 안 되지만 그럼 이 둘이 곱했을 때 아무리 커도 1은 넘으면 안 돼요. 그쵸? 사인 코사인은 절대 1이 넘으면 안 되겠죠? 진짜 더 작습니다. 루트 2분의 1밖에 안 돼요. 최대값이.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커도 1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사인 코사인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말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없어요. 없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친구의 최대값은 2분의 1입니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최대값은 2분의 1이에요. 언제일 것 같아? 언제 이 곱이 최대가 될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 45도. 맞아요. 그때가 최대예요. 둘 다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둘 다 1이 안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고1 과정에서는 저걸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내기는 좀 힘들어요. 2학기 이게 이제 산술계약 표현 같은 걸로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봅시다. 그 다음 193번은 근과 계수 관계로 식 정리하면 어찌어찌 나올 수 있고요. 192번을 한번 보고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동경 O에 대하여 시초선을 잡을 때 그냥 뭐 삼각함수 잡았을 때 OP에 이르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은 하나씩 봐볼까? 요 아이가 의미하는 게 있죠, 우리? 어서 본 것 같네. 어서 본 것 같네, 이거. 언제 이렇게 되었죠? 둘 다? 그렇지.
둘 다 음수일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둘 다 음수라는 말은 사인, 코사인이 모두 다 음수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올, 사, 탄, 코. 바로 3, 4분면이 둘 다 음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 이야기의 뜻은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구나 를 이렇게 옷을 하나 입혀놓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매품도 있죠.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a분의 b가 되지 않고 부호가 반대로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되죠?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되었니? 자, 이제 가볼게요. 절대값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의 차이가 1이래요. 대충 그 숫자를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x 좌표죠? 얘는 y 좌표죠? 맞아요? x 좌표와 y 좌표의 차이가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랍니다. 그러면 여기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겠니? 3대 4대 5 보이니? 그러니까 다시 원래 이 문제를 정식으로 풀 때에는 식으로 풀 때에는 선생님 저희는 알아요. 여기에 반지름이 오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5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의 제곱, b의 절대값의 제곱이 5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두 수의 차이가 1이라는 것도 알아요. 두 개를 연립하면은요,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a가 4가 나오고 b가 3이 나오는 거 알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본 숫자니까 3대 4대 5는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길이가 x좌표가 하나가 더 크죠? x좌표 하나가 더 크니까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구나 라는 것을 사실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여기에다 대고 이제 우리는 삼각 B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은 몇 분의 몇이니? 5분의 3. 근데 부호는 음수. 코사인은 5분의 4. 부호는 음수. 탄젠트는 4분의 3. 부호는 양수. 그래서 얘들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